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안의 공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자의 지위, 그리고 광주에 있었던 그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시공자가 어떤 역할과 지위를 가지는지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월에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여기는 학동 4구역이라는 그 재개발 사업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현장에서 아파트 공사 중에 사고가 난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시는 올해 3월 30일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그 당사자인 현대산업개발은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지금 계속 중이고 관련해서 집행정지가 4월 14일에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은 그대로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고, 물론 8개월의 영업정지가 정당하냐 아니냐는 다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2022년 5월 4일 오늘 그 현대산업개발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광주 사고를 어떻게 수습할 건지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거기서는 그 지금 짓고 있는 모든 건물을 철거를 하고 새롭게 다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방안을 얘기를 하면서 그 길이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대표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따르면 그 들어가는 비용이 2천억 원 이상, 그 다음에 기간은 한 70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동은 무너져서 지금 이제 철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그 무너지지 않은 동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철거를 하느냐, 아니면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 채 철거가 그 무너진 부분만 보수해서 하느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을 두고 입주 예정자들과 광주시,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여러 차례 논의를 해서 지금 안이 마련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정비 사업에서 시공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실상 이제 가장 중요한 지위 중에 하나는 정비 사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합은 사업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는 시행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고요. 시공자는 그 사업 시행자, 즉 조합으로부터 도급 계약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시공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공자는 법으로 쓰는 말이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는 건설회사다. 건설회사가 건설하는 역할이 바로 이제 시공자다, 시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 구역에 모든 건물을 철거하고 소방시설, 학교, 도로들을 새로 다 깔고 아파트를 새로 짓는 그런 사업을 말하기 때문에 그 조합 옆에는 여러 가지 협력업체들이 같이 함께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시공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그 다음에 설계, 그 다음에 감정평가, 그 다음에 로펌, 그 다음에 철거, 그 다음에 소방, 세무, 회계 등등등 여러 가지 분야의 협력업체들이 같이 이제 정비 사업을 이끌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그 협력업체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시공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시공자와 조합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이제 도급 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일을 주는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시공자는 도급을 받아서 그에 해당하는 일을 완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도급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을 받은 자가 해당하는 일을 하기로 하는 그런 계약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시공자는 정비 사업의 수익성과는 크게 관련은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을 할 때 딱 정해진 도급 계약 금액이 있거든요. 이 금액으로 공사를 해라 그러면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그 해당하는 책임은 시행자인 조합이 부담을 하게 되고, 건설회사인 시공자는 그냥 거기서 정한 금액만 매출로 잡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조합은 단순하게 공사하는 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금 조달의 역할입니다. 자금 조달은 그 뒤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시공자는 과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서 반드시 조합 총회를 거쳐서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그냥 오픈된 시장에서 누구나 참여를 해가지고 보통 가장 낮은 가격을 쓴 사람 최저 입찰 방식도 있고 아니면 점수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픈된 시장에서 제한 없이 진입 장벽 없이 누구라도 들어와서 입찰을 받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바로 경쟁 입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도정법에서는 수의계약, 그 다음에 유찰, 그 다음에 내부관계 이런 걸 염려해서 경쟁 입찰을 원칙적인 방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2번 유찰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 입찰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별도의 조례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때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서는 조합이 설립이 되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현대산업개발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에서는 지금 그 현대산업개발이라는 시공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긴급하게 모든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으로 다시 짓겠다. 수천억 원이나 드는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막대한 계약을 해약당하는 그런 상황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단편적으로 2022년 4월 16일에 부산의 서금사 촉진구역 A구역이라는 재개발 구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계약 해지가 지금 계약을 실제로 4월 16일에 해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올 4월 21일에는 안양 뉴타운 3호 재건축 사업단지에서도 계약을 지금 해지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건은 달렸지만 지금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런 지금 총회를 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도 서울에 있는 이문 3구역이라던가 송파구에 있는 잠실 진주 아파트 사업단지라던가 광주의 우남 주공 3단지,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시민공원 촉진 3구역 같은 경우에도 현상과의 계약을 해지를 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이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런 계약들이 해지가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도급 계약 매출액이 2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몇천억 대가 아니라 조 단위가 넘는 금액이 해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매출액이 약 3조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잃어야 되는 매출 규모가 작년에 한 해 매출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 정도로 굉장히 막대한 금액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합들이 정비사업 현장에서 왜 이렇게 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느냐,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 브랜드 중에 아이파크를 짓는 건설 회사입니다. 보통은 일군 건설사고 아이파크 또는 현대산업개발라는 단어는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브랜드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군 건설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약을 해지를 하느냐, 한 3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실공사 우려가 될 것 같아요. 광주 현장에서 아파트가 무너진 것처럼 우리 현장도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단순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파트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무너진 그런 이미지가 강렬하게 박힌 아파트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지어진 아파트가 안전하다 하더라도 거래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예전에 어떤 땡땡 아파트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레미안이나 아이파크나 자이나 이렇게 이제 유명한 브랜드로 바꾸는 일들도
큰 비용을 들이면서 아파트 단지들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아이파크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데 정비사업으로 우리가 지어지는 아파트가 그 브랜드를 달면 아파트 가치가 떨어져서 실거래 가격이 낮을 수 있다. 그러면 내 재산이 손해볼 수 있다. 이런 그 속마음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자라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일반 분양, 이 미분양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인데요. 뭐 어떻게 보면은 앞에 말씀드린 부분이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실거래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 아파트 가치가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일반 분양률 자체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마이너스 이윤이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에서 짓는 아파트는 그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으로 구성이 되고, 일반 분양은 그 수익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일반 분양, 그 분양 신청하는 율이 적어지면 그 가격이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고, 전체 사업에서 수입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사업 수익성도 마이너스로 연결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자금 조달 능력인데요.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조합원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조합인데요. 그 사실상 조합원들이 그 내는 비용이 없죠. 비용이 없고 마지막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정산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 뭐 길게는 10년 이상이 되는 사업 기간 동안 누가 하나 비용을 지출하는 구조 없이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니까 당연히 그 기간 동안 누군가가 돈을 대여 또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바로 시공자들이 하게 됩니다. 시공자들이 직접 이제 사업 자금을 대여하는 부분도 있고, 큰 금액의 단위는 뭐 다른 금융기관이나 허그에서 보증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지금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미지 타격, 그 다음에 영업정지 처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금융기관에서도 이자율이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현대산업개발은 보증을 쓰는 것은 뭐 좀 이제 좀 어렵다, 다른 건설사를 좀 희망한다, 이런 금융기관의 요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 때문에 자금 조달에도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즉, 우리 사업구역의 시공자가 현대산업개발이면 우리가 사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좀 원활하게 조달하기 어렵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먼저 나서서 조합원들이 시공자를 교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그 광명 그 11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광명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 입찰을 했었는데 1금융권이 입찰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더 높은 2금융권에 지금 선택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그 현대산업개발처럼 이제 신용도가 좀 불안해져서 아슬아슬하다, 이런 우려가 있으면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고, 자금 조달을 하더라도 이자율 자체가 올라가서 조합원으로서는 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더욱이 또 금리도 지금 미국 금리나 우리나라에서도 금리를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염려하는 사업구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더라라는 통신에 따르면 실제 이제 금융권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은 또 별도로 관리하겠다, 이런 말들이 이제 뭐 조심스럽게 소문이 돌고 있는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 재개발 재건축 현장들에서 현대산업개발을 좀 교체를 하자, 이런 움직임이 당분간은 조금씩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그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해서 그 해지를 두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외에도 시공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변경을 하겠다, 교체를 하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을 했고 또 선정이 됐는데 왜 함부로 교체를 하느냐라면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조합으로서는 더 좋은 시공사가 나타났으니까 기존의 시공자를 해지하고 변경하겠다, 왜 이제 변경하는 것을 못 받아들이냐라고 하면서 조합에서 먼저 계약 해지 확인을 구하는 그런 소송을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저희 법무부 해안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뤄본 시각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이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생각을 해보면 조합으로서는 좀 안전하게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즉, 법에서 시공자 교체, 선정 등은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의 조합 임원들의 의사에 의해서 시공자를 변경하는 의사를 결정하지 마시고 총회를 통해서 조합원들의 뜻을 물어서 시공자 교체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정당한 명분을 갖추고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러면 법적 분쟁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시공자로서는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공자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추구하는 건설 회사이긴 하지만 조합원들이 그 시공자를 변경하거나 교체할 때 많이 요구를 하시는 것들이 건설 공사 비용의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정을 할 때는 그 납작 엎드려서, 그러니까 의뢰 입장에서 아주 낮은 금액으로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약속을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투표해 주세요라고 이제 접근을 하지만 한번 선정이 되고 나면 뭐 물가가 상승되었다, 공사 기간이 길어졌다 등등의 이유로 건설 단가 비용을 많이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제 그런 말들 하나하나가 이제 조합원들한테는 이제 신뢰를 잃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바람에 그 공사의 가격이 협상이 되지 않아서 해지가 이루어지는 것들, 그 해지를 통보하거나 해지를 둘러싼 이제 법적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건설 공사 비용, 그 다음에 선정 후에 공사 계약 내용에 대해서 조합과 시공자가 좀 어떻게 보면 열린 마음으로 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도 중요한 분쟁 해결에 줄이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광주 아이파크 사고 관련해서 이제 시공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분쟁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뭐 재개발이나 아니면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이슈를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